뭐 맨날 라이트하우스는 집값 떨어진데 경제 안 좋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죠.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정상화냐? 분양가는 괜찮지 않느냐? 2년 뒤쯤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질까요? 혹은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뭐 분양가보다 떨어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요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공개 스트리밍 다 끝나고 마무리 멘트 올리고요, 방송을 끈 다음에 그래도 채팅은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못 받아들여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아파트의 분양가격 근처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값보다 분양가는 사실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오죠. 정부에서 공인했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분양가는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죠. 아까 공시지가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요, 분양가보다 안 떨어진다, 혹은 분양가는 안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분양가보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은 무릎도 아니죠. 지금은 분양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계속. 그러면서 깜깜이로 계속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그러니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기사가 떴습니다. 마피속출. 예전에 떴던 기사죠. 지난달 20일 4억 1,590만원에 매매됐다. 그런데 중층부는 4억 5천에서 4억 6천에 공급이 됐는데, 확장비나 복비,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집주인이 손실을 본 금액을 따지면 7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마피는 아니야, 무피까지만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해는 안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무피도 엄청난 손해예요. 무피도 수천 손해보고 파는 거고, 마피면 거기에 플러스로 더 붙는 거고. 보시면 어때요? 분양 가격보다 떨어졌죠. 또 여기 루안시티 분양권 역시 6억 9,530만원. 그래서 1억 이상 웃돈이 붙었는데 1년 만에 2억 넘게 떨어져서 마피 시세가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송도 16억에 매입한 아파트를 7억 손실 감내하고 9억에 판 중국인이 화제가 된 송도. 자꾸 중국인 강조하는데요, 손해본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6억 3,382만원. 분양가보다 4천만원 이상 비싸게 팔았네. 그런데 확장비랑 옵션 포함하면은 사실상 무피다. 여기 12억 3,437만원. 분양가 12억 1,170만원. 아이고, 2천만원 비싸게 팔았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 2천만원의 손실을 감내하고 처분한 것이다. 실제 보시면 어때요? 상황이 막 오히려 직거래로 띄우려고 하죠.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직거래로 띄운다,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타입이 달라서, 층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분양가는 요 정도인데 거래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낮은 호가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보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12억 1,170. 여기는 호가는 아직 안 낮추고 있죠. P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더 낮은 가격이 떴는데 누가 사요? 자, 여기도 어때요? 7억 2,300, 7억 3,300. 아까 뭐 이거 저거 다 덧붙이면은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낮은 매물들이 나왔는데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지금 뭐 P가 붙었다고 나오고는 있지만. 홍보 엄청 하던 단지는 어떨까요? 비행기 잘 타시는 분, 그분이 홍보 엄청 했던 단지가 두 군데 있었죠.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요거였죠.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푸르지오. 자, 요거 얼마에 거래됐어요? 자, 84A 같은 경우가 5억 5천 260.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막 가격 보면요, 이런 것들도 나오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직거래라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나오죠. 설사 이 정도까지는 무피가 될 수 있어도 이 정도까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저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했었죠. 비행기 잘 타시는 그분. 요즘 와서 되게 하락론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떨어진 다음에. 작년부터 말을 바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를 건 더 오르고 떨어질 건 더 떨어진다. 양극화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와서는 상급지 아파트도 고가 아파트도 똘똘한 채도 다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말 바꾸는 사람들은 그때 말을 들었으면 엄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더라. 2단지 어때요? 자, 84A. 여기 5억 5,660이죠. 요 단지들은 보시면 어때요? 4,900, 4,200.
4,700, 5,530, 4억 9,650. 물론 2층이 저층이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믿고서 저기 분양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마피가 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분양에 대해서 엄청 홍보를 하셨으니까. 대치에서도 마피가 나왔죠. 다만 요거는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주상복합인데 아예 마피라고 써 있습니다. 무피도 나오고 마피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요즘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동산 시장의 대못을 뽑아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근데 그 언론들이 보면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재작년 2017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값 폭등했다고. 근데 왜 부동산 정상화는 규제 정상화를 말해요? 집값 정상화를 말하지 않고. 오른 게 이만큼인데 집값이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언론들 없죠. 뭐라 그래요? 너무 빠른 경착륙은 경제에 위험을 줄 수 있으니까 연착륙 시켜야 된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비난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문재인 때는 다 오른 게 얼마인데 정상화 시켜라 이런 이야기 해놓고서 윤석열 때 되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막아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언론의 부동산 정치를 고발하는 내용이지. 언제까지 연착륙이에요? 연착륙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피 말려 죽을걸요? 얼마나 힘든데 그 기간이. 이자는 계속 올라가지. 금리 아무리 떨어져도요 얼마나 떨어질까요? 예전처럼 막 1%, 0%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특별히 막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서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면. 세계적으로 갑자기 뭐 금리를 다시 제로금리로 낮춘다든가, 혹은 우리나라가 IMF 이상급의 위기를 맞아서 낮춘다든가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래프냐? 입주율이에요.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뽑았습니다. 2019년 막 떨어질 때 이 정도로 막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게 파랑의 전국, 보라색이 지방, 여기가 이제 전국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이죠. 서울 수도권이 아무래도 입주율이 더 높죠.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이때 조금 떨어지다가 뭐 슬금슬금 다시 올라갔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핑계로 돈 풀고 대출 금리 낮춰가지고 집값 올라간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게 심리가 침체되면서 작년 말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특히 전국이나 지방도 그렇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은 확실히 그때 상태 안 좋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게 보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분양권을 지금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판다. 이런 분들보다 내가 분양권 투기를 해야지. 분양권 투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벌 수가 있어. 7억짜리 분양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중도금 6차까지 낸다고 해보고 계약금 보통 한 7천 정도 내죠. 1, 2, 3, 4, 5 1, 2차 두 개 정도는 연체해도 돼요. 그러면은 요 내에 팔아서 피를 1억 붙인다고 해봅시다. 7천 가지고 시작해서 1억 7천으로 돌아와요. 7억짜리가 근데 막 1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피 2억 3억 붙여도 되죠. 수익률은 얼마예요? 300%, 400% 나오죠. 돈 되게 편하게 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분양권 들어갔다가 못 팔고 있는 거죠.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분양권을 샀다가 팔고 싶어요. 중간 마진 남기고 싶어. 그러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들어올 사람, 실수요들을 받아줘야 돼요. 막판 되면은 실수요들이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분양도 안 받고 분양권도 안 사는 거예요. 금리도 비싸지. DSR 걸렸지. 지금 당장 집값도 비싸지. 분양권 가격도 비싸지. 아니 무피나 마피인데요. 분양가에도 거품이 많이 꼈는데. 그리고요, 입주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죠. 거래가 안 되니까. 입주율 안 뜨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전세 안 들어와서, 대출 안 나와서. 그 중에서 요 두 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요 두 개를 생각을 해봅시다. 살던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많이 받게 해줬던가, 이런 상황이죠. 무주택자들을 위한 분양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들도 있고. 근데 살던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더 싸게 내놓으면 팔려요. 정상적인 가격에 내놓으면 팔리죠. 그런데
그래도 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고자. 그리고 일부는 내가 분양가를 저렇게 비싸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팔면은 저기를 이사를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고. 전세는 뭐예요? 전세 싸게 내놓으면 되는데 전세 싸게 내놓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임대차산법으로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비싸게 전세 놓으려고 계획했던 사람들. 2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 엄청 돌았었죠. 그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대란은 금리 때문이다. 그 말 안 믿고서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임대차법 하면은 22년 8월에는 전세 대란 날 거야 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전세 못 빼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분양단지들은 지금 미계약 확산되고 있죠. 서울도 그렇고 건설사 위기도 확산되고 있고 뭐 대전 뭐 이런데 말할 것도 없죠. 지방은. 건설사들 지금 전략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멈춰요. 할인 분양하다가 뭐 하고 있어요? 세일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서 아니면 후분양 전환하고서 이 시기가 지나면 금리 조금 떨어지면 심리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될까요? 핵심은 뭐예요? 오늘 기사 떴어요. 지난 3분기에 주담대 받은 사람들 평균 DSR 60%라고. 평균이. 그니까 핵심은 뭐예요? 당연히 저 후분양으로 미루고 계약 포기했다가 나중에 심리 살아나면 다시 해야지. 그 가격은 못해요. 그 가격에 누가 들어와요? 후분양 해가지고 지금 후분양하면 그때쯤에 심리가 살아날 것이냐? 아니요. 후분양해서 입주할 때쯤이면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분양 경기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은요.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DSR을 푸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주택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집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집의 존재 가치. 1번. 돈을 버는 재테크 수단. 근데 늘 말씀드리면 이건 투기라고 그랬죠? 두 번째. 거주의 가치. 집은 왜 짓는 거예요? 재테크로 쓰라고 지어요? 거주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그런데 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건설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될 거야. 근데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자, 지금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0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실거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8억 정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요, 7억이나 6억에 분양해야지 재테크해서 돈을 버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사실을 원하진 않지만. 그런데 저 가격에 미루고 뭐 나중에 분양하겠다. 그래봤자 무슨 가능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지금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요. LH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규정 신설. 자, 지금 SH는 원가 공개 들어갔죠. 김원동 SH 사장이 원가 공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LH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은 SH의 특징은 뭐예요? 서울이죠, 서울. 근데 LH는 서울이 아니죠. 그러면은 저기가 분양원가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LH 거는 막 4억에 나오는데 지금 막 분양하는 거 분양원가 공개 안 하고 꽁꽁 숨겨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7억 8억에 분양하는 애들 당연히 비교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건설사도 원가를 까는 거지만 저런 소식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분양가 무피로 팔아도 피가 안 붙은 걸로 팔아도 손해는 굉장히 크다. 분양가만 보면 그렇지만 확장비나 뭐 취득세나 복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피가 하나도 안 붙어도 손해다.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마피까지 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버겁다는 소리고 그런데 원가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계속 올려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인건비 그렇게 많이 안 오를 때도 분양가는 폭등을 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분양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그러면 건설사가 아무리 좋게 내놔줘요. 팔리지가 않죠. 제육볶음을 맛있게 만들어서 제육볶음 1인분에 10만원씩 받으면 누가 와서 먹어요? 안 먹죠. 한 만원 정도는 돼야지 와서 먹는 거지. 근데 맛있게 만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분양가보다 이미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속출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분양시장에는 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릴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집값이 정상화된 가격에 가깝게 분양이 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